보물섬, 짜릿한 모험가 해적의 황금시대,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 1883년 출간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은 해적과 보물을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원한 고전이다. 18세기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짐 호킨스라는 소년의 모험은 독자들을 짜릿한 흥분과 감동으로 이끈다. 보물섬은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다루는 심오한 작품이다. 보물섬은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다. 짐 호킨스는 이러한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덕적인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그는 존 실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정의로운 선택을 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낸다. 보물섬은 욕망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이다. 보물섬의 주요 등장인물, 욕망과 모험이 교차하는 인간 군상. 짐 호킨스,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짐 호킨스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다. 우연히 얻게 된 보물지도를 통해 해적들의 모험에 휘말리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짜릿한 모험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걸맞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지만 모험을 통해 용기와 지혜,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며 성장해 나간다. 짐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결국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보물을 찾는 데 성공한다. 그의 성장 과정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동시에 옳은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롱존 실버, 보물섬의 가장 매력적인 악당이자 뛰어난 지략가인 해적이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앵무새 플린트를 어깨에 얹고 다니는 독특한 외모와 능글맞은 말투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짐 호킨스에게는 친절한 요리사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리와 동료애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존 실버는 성과 악의 경계에 선 복잡한 인물로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의 양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리브시 박사, 짐 호킨스의 친구이자 존경받는 의사이다. 그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짐의 모험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리브시 박사는 해적들의 음모를 파헤치고 위험에 처한 짐을 구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짐에게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스몰렛 선장, 히스파니올라 호위 선장으로 정직하고 용감한 인물이다. 그는 해적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짐 호킨스와 함께 맞서 싸운다. 스몰렛 선장은 뛰어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선원들을 이끌어 나간다. 그는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며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렐로니 지주, 보물섬 탐험을 계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부유한 지주이다. 그는 다소 경솔하고 쉽게 속는 성격이지만 짐 호킨스와 스몰렛 선장을 믿고 그들을 지원한다. 트렐로니 지주는 낭만적인 모험을 꿈꾸는 인물로 그의 열정과 순수함은 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벤건, 보물섬에 3년 동안 홀로 남겨진 해적이다. 그는 보물을 찾아 섬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미쳐버린 상태로 짐 호킨스를 만나게 된다. 벤건은 짐에게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의 모험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는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인물로 짐에게 삶의 위지와 희망을 불어넣는다. 빌리 본즈, 늙고 술에 찌든 해적으로 짐 호킨스에게 보물 지도를 남기고 죽는다. 그는 과거 플린트 선장의 부하였으며 보물 지도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빌리 본즈는 해적의 잔혹함과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죽음은 짐 호킨스의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보물섬, 18세기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해적들의 모험 이야기. 18세기 영국, 한적한 해변마을의 여관, 에드미럴, 벤보우에 빌리 본즈라는 늙은 선원이 찾아온다. 그는 과거 악명 높은 해적, 플린트 선장의 항해사였으며 플린트가 숨겨놓은 막대한 보물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빌리 본즈는 여관 주인의 아들인 짐 호킨스에게 자신의 안전을 부탁하지만 결국 다른 해적들에게 쫓기다 숨을 거둔다. 짐은 빌리 본즈의 유품에서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이를 트렐로니 지주와 리브시 박사에게 알린다. 트렐로니 지주는 보물을 찾기 위해 히스파니올라 호라는 배를 구입하고 선원들을 모집한다. 짐 호킨스는 선실 서번트로 배에 승선하고 리브시 박사는 선의로 함께 항해에 나선다. 하지만 배의 요리사로 고용된 롱존 실버는 과거 플린트 선장의 부하였으며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항해 중 짐 호킨스는 우연히 존 실버와 다른 선원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그는 이 사실을 리브시 박사와 스몰렛 선장에게 알리고 이들은 해적들의 반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히스파니올라 호가 마침내 보물섬에 닻을 내리자 숨겨진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존 실버를 필두로 한 반란 세력은 은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결국 무력으로 배를 장악한다. 스몰렛 선장과 리브시 박사, 그리고 짐은 가까스로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섬으로 피신하지만 낯선 섬에 고립된 채 해적들의 위협에 노출된다. 짐은 섬을 탐험하던 중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3년 전 플린트 선장에게 버림받아 홀로 섬에 남겨진 벤건이었다. 벤건은 처음에는 짐을 경계하지만 곧 그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탄하여 친구가 된다. 벤건은 뛰어난 생존 능력과 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짐에게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해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벤건의 도움으로 보물의 위치를 알게 된 짐은 스몰렛 선장과 리브시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해적들은 이미 보물을 찾아 나섰고 짐 일행은 해적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인다. 섬 곳곳에 숨겨진 함정과 위험을 극복하며 짐은 용감하게 해적들과 맞서 싸우고 결국 보물이 묻힌 장소를 찾아낸다. 보물이 묻힌 장소에는 이미 존 실버 일당이 도착해 있었다. 짐 일행과 해적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양측은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 짐은 벤건의 도움을 받아 해적들을 물리치고 스몰렛 선장과 리브시 박사는 부상을 입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해적들은 패배하고 존 실버는 짐에게 목숨을 구걸한다. 짐은 존 실버를 살려주는 대신 그가 보물을 포기하고 섬에 남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하지만 존 실버는 짐 일행이 보물을 싣고 섬을 떠나자 몰래 배에 숨어들어 탈출을 시도한다. 보물섬, 모험과 낭만,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보물섬은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이다. 보물을 둘러싼 인간들이 탐욕과 이기심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짐 호킨스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용기와 우정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선택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보물섬은 인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보물섬은 흥미진진한 줄거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생생한 묘사 등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지닌 작품이다. 특히 짐 호킨스라는 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물섬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모험 소설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물섬은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짐 호킨스의 모험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성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보물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물섬은 우리에게 모험과 낭만, 그리고 삶의 지혜를 선물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보물섬의 작가인 스티븐스는 44년의 짧은 생애 동안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모험과 낭만,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태우는 200kg의 아이디어, 유튜브 시대, 작가의 새로운 무대. 지금 내게는 하루 200g의 식량과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토록 많은 아이디어를 갈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디어는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나는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 속에서 글을 쓴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언제나 노력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일에 목말라 하며 아이디어를 갈구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생명력이다. 글쓰기는 근원적인 부름이자 숙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일의 숭배자다. 일이야말로 진정제이고 자극제이며 도피이고 운동이며 기분 전환이며 열정이다. 나에게는 친구나 놀이보다도 글 쓰는 도구들과 독자의 세계가 훨씬 더 나은 휴식처다. 일의 세계에서 나는 만족과 힘을 얻고 실증나지 않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일을 즐겼다. 커피숍, 식당, 욕실, 여행지, 침대, 거실, 호텔, 극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을 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고 생각한다. 일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힘이다. 이제 나는 유튜브에서 글을 쓴다. 디지털 공간은 상상력이 뛰놀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유튜브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표현의 폭을 넓혔다. 영상 콘텐츠로 재창조된 글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은 속도로 창의력을 불태워야 한다.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불꽃이 꺼져선 안 된다. 아이디어는 나의 연료이자 영양분이다. 그것이 모자랄 때면 정신은 메말라가고 창작 활동에 한계가 온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게 되면 그때서야 생기를 되찾고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지속적으로 달린다.
내 앞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찾는다. 이를 향한 열정이 내 에너지를 채워주고 나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한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더 많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